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가 국민의힘 전당대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당 선관위도 건전한 경쟁을 당부하면서 자제를 요청했지만 후보 간 공방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당의 혁신은 어떻게 이뤄나가야 하는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출마한 인요한 의원과 이 얘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들 간 첫 번째 토론회가 방금 전인 오후 5시부터 시작돼서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의원님도 초반 부분 조금 보셨을 텐데 누가 제일 잘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만 봤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이제 서로 비방하지 말자 좀. 네. 그런 내용을 좀 봤는데 그 바람직한 것 같고, 또 선관위에도 지적이 있었고, 그러나 뭐 아주 진행 완전히 된 거를 보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예. 아주 정확하게 코멘트하기는 어렵네요. 아, 누가 더 잘한다? 네. 전 원희룡 후보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아이고, 뭐 그거는 토론에 따라서 거기에 객관적으로 대답해야 된다? 네, 거기에 혼이 붙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자, 그 토론회는 앞쪽만 보고 오셨기 때문에 뭐라고 평론하기는 좀 그러시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어제 광주에서 전당대 합동연설의 시작으로 네. 본격적인 지역 순회 합동연설의 일정도 이제 시작됐습니다. 인요한 의원님은 당 혁신위원장 시절에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5.18 국립민주묘지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열린 합동연설에 이제 광주에서 열렸잖아요. 그래서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 그 소감 한 말씀 해 주시죠. 거기가 광주의 큰 아픔이에요. 저도 이제 전라남도 사람인데 순천의 아들인데, 거기 가서 우선 두 가지, 제가 뭐 44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그 도청에서 통역할 때 왜 북에 있는 총이 남으로 향하고 있냐. 두 번째는 우리는 매일 애국가 부르고 그 당시 네. 그 반공 구호를 외치고 나가는데 우리 빨갱이 아니다. 그래서 그 점을 늘 광주를 가거나 도청을 가거나 망월동을 가거나 그게 머릿속에서 돌아요. 네. 그래서 먼저 거기를 들러서 또 모든 전당대회 시작한 게 참 저로서는 과거하고의 연관이 있고, 아마 민주당 우리 당에도 한 분도 광주 항쟁에 참여한 사람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의미 있고, 또 제가 가자고 그런 게 아니고 원희룡 대표가 가자고 그래서 더욱더 고마웠고요. 저는 가고 싶었거든요. 잘 다녀오셨고요. 의원님 어제 연설에서 민주당 겨냥해서 국회에서 독재를 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더 변해야 한다. 혁신을 완성하려고 이 자리에 섰다. 자, 최고위원회 왜 출마하셨는지 좀 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인간적인 것 때문에 출마했습니다. 원희룡 대표 후보가 줄기차게 전화로, 그다음에 두 번 찾아오고, 그분이 제가 혁신위원장 할 때 와서 내가 험지로 가겠다. 계란으로 바위를 깨보겠다. 네. 뭐 이런 멋진 계백 같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이런 사람하고 좀 같이 하는 게 너무 좋아하고, 저도 3번 갔어요. 계양을. 총선 때 되게 고마우셨겠네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때도 그랬고 피눈물 나게 고마웠다. 그런데 네. 그 의리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요 사실은 집사람한테는 절대 여기 출마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번복을 했죠. 네. 근데 그런 건 조금 지켜줘야 돼요, 사람끼리. 첫째 그거고, 두 번째는 혁신이 안 끝났어요.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요. 제일 아이러니가 그 전두환 정권에 맞서서 그런 사람들이 같이, 그때 김대중 대통령도 그까지는 제가 민주당을 정말 좋아했는데, 독재하고 싸운 사람들이 지금 적을 닮아버렸단 말이에요. 독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고, 저 사람들 앞에 아무리 의석수가 많아도 누군가 서서 바른 말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안에 양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뭐 이씨 당이라고 그러든지 당명을. 예, 당명 바꿔야죠. 그거 민주당이 아니에요. 완전히 옛날 민주당의 김대중을 버리고 김대중의 그 포용 합의 정신이 다 없어졌어요. 독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양심을 찾아라. 왜 그러냐? 저는 충분히 거기에
제가 그 광주에서 통역하고 2년 동안 경찰이 저를 따라다니고 고생을 엄청 했는데 제가 충분히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 출마의 변 말씀하셨고요. 현재 한동훈 후보 지지세가 뭐 우세하다고 이렇게 일부 알려져 있는데 우리 저 의원님께서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원풍, 이거 원희룡의 원 같아요. 원풍이 불 것이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후보는 원풍 잘 못 느끼겠다. 원 후보가 급하시더라도 차분히 가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차분한 건 우리가 차분하고 한 후보가 조금 여유를 잃어버린 것 같고 저는 온돌방에서 컸는데요. 일단 온돌방에 옛날에 그때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도덕을 배웠습니다. 온돌방에서요? 온돌방에서. 근데 예. 원 후보를 보니까 지식이 많아요. 전라도에서는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근데 이 사람이 많이 알아요. 이 도지사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뭐 장관도 했고 그다음에 지혜가 있어요. 같이 다녀보니까 아주 지혜스러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일 제가 높이 평가하는 건 도덕이 있습니다. 지식, 지혜, 도덕을 배웠는데 도덕이 있어서 그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낮은 사람한테도 잘하고 그래서 우리 한 위원장 우리 지금 다투고 싸우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한 위원장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 건 많지만 그분도 중요한 자산이에요. 우리 당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 결과에 관계없이 화해하고 같이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그러나 네. 경험이 지금 제가 그 같이 하는 원 후보가 좀 경험이 더 풍부하고 잘한 것 같아요. 네. 자, 1839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총선 후 국민의힘은 힘이 빠져 있습니다. 지나간 문자로 싸우지 말고 정책으로 승부해 주세요. 제가 문자 질문하려는 거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1389님이. 그래도 최대 이슈니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이에 대한 무응답. 이게 이제 뭐 이슈로 부상을 했는데 문자 메시지 전문까지 공개됐습니다. 인요한 의원님께서는 전문까지 다 보시고 나시니까 이 문제 본질은 뭐다? 본질은 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 시골에서 제가 항상 부르고 했던 게 우리 친구들 형수들이에요. 네. 늘 그 우리 친구들 보고 도련님 그러고 누구하고 아주 친하면 그 가족 관계가 형성이 돼요. 한국이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그 문화예요. 정이 있는 문화예요. 그러나 한동훈 후보하고 대통령하고 보통 가까운 사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공과 사를 자꾸 나누자는 그런 얘기도 하고 명분도 세우고 뭐 답을 안 하는 이유를 막 설명하고 그러는데요. 저요 경상남북도 좀 이게 파문이 될지 몰라도 갔다 왔는데 단체장들을 많이 만나고 왔는데 네. 문자를 그 비대위원장 그 우리 당을 이끌 때 선거 전에 문자를 많이 보내서 답을 기대했는데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가 답을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래도 김건희 여사가 패밀리 같은 사람인데 좀 그때 당을 전체를 이끌고 대통령은 나라를 이끌고 한 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로서 이끌 때 그럼 가서 불도 끄고 지금도 오늘도 제가 보기에는 가서 그 뭐랄까요 어떤 잘못한 건 잘못했고 뭐 오해받은 건 풀고 그랬으면 제 마음입니다. 제가 시골 사람이나 촌놈이라 얼굴은 이렇게 다르게 생겼지만 전라도 촌놈이라 가족끼리 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누구하고 엄청 친해지면 가족이 되는데 그렇게 풀어나가는 거에 맞고 다른 건 다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꼭 뭐 김건희 여사뿐만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자치단체장들도 총선 때 뭐 화이팅 뭐 이런 걸 보냈는데 응답이 없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화이팅이 아니고 예. 어떻게 도와드릴까 뭐 전략에 관한 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입니다. 그냥 뭐 화이팅 같으면 답을 안 해도 되죠. 물론 그때 엄청 바빴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바쁘지만 저는 하다못해 누가 아무리
그 어려운 뭐 바빠도 뭐 스마일 하나 보내거나 뭔가 뭐 감사합니다 보내거나 뭐 우리 나중에 연락합시다 보내거나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를 공격하면서 뭐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뭐 저하고 소통 잘했다는데 그건 제가 또 반박했거든요. 그 소통에 그리웠습니다. 제가 비례당 그 국민의 미래 저기 뭡니까 그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네. 저는 많이 협력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소통이 잘 안 돼서. 자, 문자 질문 한두 개만 더 드릴게요. 네네네네. 신한동계 장동영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문자 메시지 공개 배경에 친윤 인사와 원희룡 캠프가 있다고 보냐는 프로그램 진행자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도 이 시점에 이런 얘기 만들어내는 건 당무 개입 위험한 일이다. 이 시점에 이런 게 공개된 거는 뭐 이렇게 이상하진 않으세요? 많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공과 사를 뭐 나누지 뭐 나눠야 된다 뭐 이런 원칙적인 해당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분이 오랫동안 알았기 때문에 네. 저희 의과대학 선후배 관계도요. 뭐 의과대학에도 선거가 있었고 그렇지만 굉장히 가까운 사이는 선배와 후배는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고 네. 뭐 대통령실이 그 무슨 선거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그건 한 장관님이 한 우리 후보 그때는 이제 저 비상대책위원장님이 그렇죠. 이끌고 있었고 누구도 저도 100% 거기에 맞춰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런 건 이상한 뭐랄까 영어로 스핀이라고 그러는데 약간 말을 돌리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부족했다. 앞으로 그 잘못 간 방향 잘못된 생각을요 인정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저는 이준석 아버님을 좀 지나치게 비판했는데 바로 사과했습니다. 잘못하면요 후퇴할 줄도 알아야 돼요. 네. 자, 관련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네. 당 지도부나 당 선관위는 일제히 우려 목소리 나타냈습니다. 이런 그 공방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자해적 행태다. 서병수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은 경선을 품격 있게 치를 수 있어야 거야와 싸울 수 있고 국민 박수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최고위원 되시면 네. 어쨌든 갈등 상황 벌어졌는데 이런 걸 좀 통합하고 봉합하는데 좀 노력을 하실 생각이세요? 노력해야죠. 노력하고 그 생각은 달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제 기본 철학입니다. 네. 어르신 말씀이에요. 그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이제 상처를 너무 받을까 봐 걱정인데요. 글쎄요. 이 우리가 같은 패밀리고 저는 사실 정책 뭐 예를 들어서 애를 하나 낳으면 매달 100만 원씩 주자. 애를 둘 낳으면 200만 원씩 주자. 애를 셋 낳으면 300만 원씩 주자. 60살 넘어서는 우리가 그 다시 은퇴한 분들 군대에 전방은 아니고 네. 그 뭐 보급하는 데 쓰자. 뭐 월급을 줘서 사용하자. 군대 어린 사람 숫자가 줄고 있으니까 많은 기가 막힌 새로운 이 저출산 해결하는 것, 또 노인 일자리 해결하는 것, 젊은 사람들 또 어떻게 앞으로 희망을 줄 건지 이런 것이 사실은 더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비화된 게 아쉽지만 그러나 공격을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공격을 받을 때 뭐 기억이 내가 나쁘다고 그러는데 나 의사예요. 의사가 기억 나쁘면 어떻게 의사하겠어요. 환자 이름은 다 기억 못하지만 걸어 들어오면 병은 다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좀 뭐랄까요, 좀 상당히 수준 낮은 비판보다는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 정책 갖고 얘기하자. 그래서 오기 전에 참 내가 원 후보가 잘했다고 생각한 것은 국민 앞에 비방 서로 해서 미안하다 사과부터 시작했어요. 아주 긍정적인 겁니다. 네. 2498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파란 눈의 순수 정치인 인요한 의원님, 예리한 눈으로 냉정하고 정확한 정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의원님 보시기에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당대표의 자질 뭔가요? 변화. 혁신? 제가 경남 경북 내려갔더니 거기 이제 우리 당원들이 제일 많은데 네. 변하지 않으면 우리 죽는다. 그런데
제가 힘을 받고 왔어요. 왜냐하면 혁신위원장 하면서 네. 변화와 포용을 강조하고 희생 세 가지인데 우리요 다들 짜증이 나 있어요. 이 왜요? 당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민주당을 맞서도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가 다음 뭐 한참 후지만 몇 년 후지만 선거를 치러서 이기려면 우리가 변해야 되고 그럼 지금 당이 지구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덜 됐다고 생각하죠. 네네. 제가 여기 와 있는 그 자체가 제가 뭐 호남 사람이고 또 외국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체가 우리 당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변했어요. 네네. 변한 건 사실 이제 조금 더 갈 길이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고 이 변화를 이끌어서 그리고 이끌어야지만 남한테도 당신들도 변해라. 민주당 당신들도 변해라. 그러니까요. 자, 미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했습니다. 이번 제2요구권 행사 어떻게 평가하세요? 잘한 거예요. 왜냐 무슨 뭐 특검이요? 특검은요 꼭 필요할 때 해야 돼요. 민주당에서 경찰한테 많은 힘을 부여해 줬는데 많이 이관을 시켰어요. 검사에서. 그럼 나는 경찰을 존중하고 제가 굉장히 광주항쟁 후에 경찰이 따라다녀서 고생했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찰은요 공권력은 지지도 해야 되고 그분들이 지금 실력을 보여준 걸 보고 그다음에 지금 특검하는 거는 그분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됐고 두 번째 잘못된 거는 여야 합의 없이 무슨 특검을 합니까? 특검은 아주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합의로. 예. 합의도 안 하고 결과도 안 보고 그럼 의도가 뭐냐? 특검해서 그다음에 탄핵이에요. 우리 막 결함스럽게 만들어서 막 뭐 탄핵을 이끌어내고 대통령이 여러 사람하고 통화했다. 그 사고가 났을 때 여러 사람하고 통화 당연히 해야죠. 문제를 파악해서 소중한 군인이 한 분 생명을 잃었는데 그분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근데 그 국회에 나가 보면요, 막 대통령 얼굴을 찌그러진 얼굴을 또 비춰요. 가지고 이 사람하고 통화했다. 마치 무슨 어마어마한 일 벌어진 거. 그게 페이크 뉴스예요, 가짜 뉴스예요. 그게 나라를 위한 겁니까? 그게 결국은 탄핵으로 가는 게 박근혜 2를 만드는 게 우리는 나라를 위한 거예요. 난 민주당한테 묻고 싶어요. 좀 가슴에 손 얹고 좀 그러지 마라. 제발 5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서 우리가 나라가 잘 되게 가야 되는 민주주의는 그건데 지금 중간에 또 끄집어 내려서 다 엉망을 만들겠다. 그거 애국자예요? 그거 매우 적절치 못합니다. 네. 비슷한 질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2차례 국민청문회 열기로 했어요.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이제 두 가지 다룬다는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장모 김건희 여사 모친이죠.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민주당의 이른바 탄핵 청문회는 또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건희 여사 어머님이 그 형도 살고 또 굉장히 좀 뭐랄까 요번에 보니까 내가 뭐 인기 없고 뭐 똑바로 얘기를 하겠는데요. 좀 너무 압박을 하니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뭐랄까요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싫어하는 사람이 많지만 좀 굉장히 거기에 정치 잘못된 거를 다 거기에 전가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성을 다시 찾고요. 과거에요. 뭔 전용기를 타고 몇십억을 까먹은 사람도 있었고요. 아이고 말도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전 정권의 민주당 정권입니다. 뭐 저는 북을 많이 갔다 온 사람인데 뭐 백두산에 가서 만세 부르고 그다음에 좀 후에 보니까 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 있고요. 글쎄요. 그게 성공한 정책이에요. 원전이 성공했어요. 집값이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정책 가지고 논의해야지 이렇게 개인 집안 일을 공격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은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 위원장도 맡아서 의료계와 정부 사이 물밑 대화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선 전공의들에게 면죄부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결정 잘했다고 보세요?
일단 좋은 방향입니다. 방향은 좋다. 네. 예. 왜냐하면 코로나에 그 몇 년 동안 희생적으로 일했던 의사들이 돌아와서 이 큰 다툼에 휩싸인 것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환자 곁을 떠나고 싶은 의사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건강보험이 지난 40년 동안 의사와 간호사의 희생으로 성공했어요. 개혁을 많이 해야 돼요. 이 무슨 그 의과대학생 몇 명 뽑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 어마어마하게 개혁이 필요해요. 의대 험지과들은 안 가요. 왜? 리스크가 크고 너무 많이 위험이 있고 수가 문제도 있죠. 수가 문제도 뭐 수학과 의사가 100명 150명 보고 봐야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루에 150명 보고 저대로 봅니까? 그러니까 상식을 벗어난 제가 앰뷸런스 만든 사람인데 레커차가 앰뷸런스보다 10배 20배 더 많아요. 고속도로에. 사람을 그 앰뷸런스 저기 자동차를 끌고 가면 돈이 되고 사람을 모셔서 병원 가면 돈이 안 돼요. 그거 우리 정말 고쳐야 됩니다. 네. 개혁할 게 건강보험에 많은데 나는 의사 출신이라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의사들이 헌신 많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좀 자존심을 살려주고 좀 좋은 방향으로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의료개혁 측면에서도 더 적극적인 역할 저희가 기대하고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최고위원 후보로서 하고 싶으신 말씀 짤막하게 강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우리 내부의 소모전입니다. 민주당한테 손 내밀고 싶습니다. 우리 협치와 타협과 이제 미국도 대선이 오는데 미국도 이제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됩니다. 네네. 우리 마땅히 응당히 우리가 가져야 될 위치를 잡고 세계하고 경쟁해오고 세계와 붙어 말하자면 싸워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 일을 할 건지에 에너지를 좀 씁시다. 네. 내부적인 소목 그만합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출마한 인요한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길 평소보다 정체 구간이 짧은 곳이